뇌졸중 증상을 보면 얼굴이 마비가 된다든지 팔다리 마비가 된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뇌졸중 증상이 그게 뭐 몇 분간 지속되다가 저절로 좋아졌어요. 그러면 괜찮네. 그리고 병원을 안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. 왜 그러냐면 그런 증상 중에서 의심해 봐야 되는 경우가 뇌혈관이 탁 막혔다가 말을 하게 하는 뇌세포로 가는 혈관이 딱 막혀가지고 말을 못했어요. 근데 그 혈관이 저절로 뚫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다시 말이 잘 나오는 거예요. 괜찮네 이럴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내 혈관이 막혔다가 다행히 뚫렸나 보다. 다시 막히기 전에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이런 상황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일과성 뇌허혈 발작 이렇게 부르거든요. 일과성이라는 거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. 영구적이 아니라 뇌허혈, 뇌로 가는 피가 모자란다. 그래서 증상들이 생겼다. 이런 상황인데요. 말이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부르기 위해서 미니 뇌졸중이라는 말도 씁니다.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 생겼다. 좋아지더라도 즉시 병원에 와서 진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제 환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미용사인데 가위질을 하시다가 갑자기 툭 떨어뜨렸어요. 팔에 힘이 없어서 무리했나? 이러면서 옆에 미용사한테 맡기고 쉬셨단 말이에요. 근데 조금 지나니까 돌아오더래요. 그래서 다음 예약 환자한테 하셨다 이 말이에요. 근데 결국은 완전히 마비가 생겨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. 그러니까 하셨던 얘기가 그때 잠시 좋아졌을 때 내가 응급실에 왔으면 어땠어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 너무 안타깝죠. 그때 바로 오셨으면 별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너무 안타깝습니다. 그런 경우가. 반드시 꼭 검사해야 되는 두통은 뭐냐? 극심한 두통.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. 이럴 때는 무조건 검사하셔야 됩니다. 신경외과 의사들이 많이 겪는 사례 중에 하나가 러브호텔에서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. 가족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한 관계, 보호자가 아닌데 보호자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환자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관계 중에 발생한 그런 두통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또 하나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아주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보통 뒷골 쪽에 아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가끔씩 보면 뒤로 올라가는 혈관이 쭉 찢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건강에 대한 확신 가지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극심한 두통이 있으면 꼭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모닝 헤데이크.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파요. 그런 경우는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한숨 자고 나면 머리가 안 아파야 되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나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. 이런 경우는 뇌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두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뇌종양 같은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픈 경우는 검사해 보시는 게 좋고 또 두통 이외에 뭔가 다른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면서 한쪽 눈이 안 보인다든지 머리가 아프면서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머리가 아프면서 얼굴이 좀 마비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검사를 해보셔야죠. 골든타임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응급실에 오자마자 골든타임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러면서 빨리 해달라고 막 너무 서두르세요. 근데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다가 실게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아주 급한 경우에는 정말 다른 걸 좀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도 속도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시간에 대한 위험이 좀 덜하다 그럴 때는 차근차근 하는 게 좋습니다. 뇌출혈의 종류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뇌지주막 가출혈입니다. 뇌지주막 가출혈이라는 거는 뇌를 싸고 있는 여러 겹의 막 중에 지주막이라고 하는 공간 아래쪽에 피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원인은 대부분 혈관의 꽈리입니다. 혈관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어느 날 빵 터지는 건데요. 이 출혈은 출혈 자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재출혈을 막는 겁니다. 다시 터지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혈관 안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피가 난 부분을 막는 치료가 있고요. 이걸 뇌혈관 내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머리를 열어서 개두술, 현미경으로 보고 그 혈관을 찾아서 이렇게 집게로 찝는 수술이 있습니다. 그 둘 중에 어떤 걸 할지를 의사들이 판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 시기도
의료진한테 좀 맡겨주시는 게 좋습니다.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판단을 의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수술을 하더라도 한밤중에 하는 것보다는 보통 병원의 시스템이 대낮에 모든 직원들이 다 출근을 해 있을 때 하면 훨씬 안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수술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골든타임 내에 해야 된다 그런 강박을 너무 가지지 마시고 언제 수술할지 지금 현재 어떤 치료가 좋을지는 담당 의사한테 좀 맡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골든타임의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. 골든타임은 무조건 빨리 오는 겁니다. 무조건 빨리 온 다음에는 병원의 방침을 따르시는 게 좋아요. 병원에서 보고 이게 아주 급하면 보호자들이 그렇게 막 걱정하시지 않더라도 의사들이 더 바쁩니다. 빨리 하자고. 그러니까 응급실까지는 빨리 오되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좀 따라주시는 게 골든타임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